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굴인데요. 언제 처음 굴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였고 굉장히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엉덩이가 정말 뜨거울 정도로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앉아서 노랗게 지진 굴전을 칼칼한 달랑무랑 함께 맛본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굴맛을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굴이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아니, 우유보다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 바로 굴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굴은 다른 이름으로는 석화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위에 핀 꽃이다 라는 뜻으로 굴이 껍데기째로 있는 것을 석화라고 부르고요. 껍데기에서 살만 분리한 것을 굴이라고 합니다. 굴은 양식을 많이 하는데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산물 양식과는 달리 굴 양식은 항생제나 사료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법이 조금씩 달라서 갯벌에 돌들을 쫙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굴들이 저절로 붙어서 자라게 하는 그런 투석식 양식법도 있고요. 아니면 갯벌에 소나무 잔가지를 꼽아서 굴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송화식 양식법도 있고요. 어떤 양식법이든 굴을 따로 씨받아서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양식의 개념보다는 자연산 같은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굴은 동서양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 굴 양식을 많이 하는데, 굴이 완전히 성장하는 데까지 보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굴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굴 요리가 굉장히 고가 요리에 속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굴 양식에 아주 딱 맞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씨알이 굵어지는 그 성장 속도가 한 6개월에서 7개월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굴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굴 양식이 특히 어디서 잘 되냐면은 남해, 통영 일대, 그리고 서해예요. 굴은 조류가 거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파도가 아주 잔잔한 곳에서 바닷속에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쏙쏙 자라게 됩니다. 굴 수확은 10월에서부터 4월까지 하는데 1월의 굴이 가장 맛있으면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과 스태미너를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굴을 즐겨 하시면 좋아요. 굴 안에 풍부한 3가지 성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력을 돋구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자, 바로 아연, 아르기닌, 그리고 글리코겐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은 어린이들은 성장이 늦어지고요. 성인은 탈모가 생기고 눈의 노화가 빨라지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성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굴 100g에는 아연이 90mg 정도 들어있는데 다른 식품을 예를 들어서 꼬막에 비해서는 60배나 많은 셈이고요. 그리고 소고기, 목살에 비해서도 10배나 많은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아연 섭취 권장량이요 15mg 되니까 굴을 한 2-3개만 섭취해도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는데, 아연이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요. 이 정자의 생성과 활동성 증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섹스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카사노바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침마다 굴 50개씩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연과 꿍짝이 굉장히 잘 맞는 영양소가 아르기닌인데, 정자의 활동성을 증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또 발기 과정에 필요한 산화질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바로 아르기닌이에요. 굴의 당질은 대부분 글리코겐인데,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육체 노동을 과하게 하면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면서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잦은 성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드라마 보면은 신혼생활을 하는 이 새신랑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코피 쭉 쏟는 그런 장면 나오죠. 이때는 고기 반찬보다 훨씬 좋은 게 굴이에요. 아침에 따뜻한 굴국밥이나 굴전 같은 걸로 원기 보충을 하게 하면요, 코피도 잡히고 피곤함도 없어집니다. 굴이 피로회복에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타우린은 자양강장제인 바카스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죠. 단백질 성분 중에서 피로회복 아미노산이 타우린인데 간 기능이 저하된 것을 보강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주나 과로로 인해서 간 피로가 쌓인 분들께도 약이 되는 것이 굴이에요. 한의학에서는 굴을 껍질까지 버릴 거 없이 모두 약재로 쓰고 있는데요. 약재명으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그 굴 살 부분은 모려육이라고 하고요. 굴 껍데기를 가열한 다음에 빻아서 가루낸 것은 모려분이라고 합니다. 모려육은 한의학적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양혈 작용이 있고 또 우리 몸의 진액을 생성하는 보험 작용이 아주 대표적인 효능이기 때문에 빈혈이라든지 월경불순 또 전반적으로 이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조기 완경의 우려가 있는 그런 여성분들께도 많이 활용이 되는 음식 약재입니다. 더불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굴은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빛이 좋아지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굴의 풍부한 단백질이 피부 탄력을 좋게 하고 또 색소 성분인 멜라닌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 속담 중에 배 타는 어부의 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 모두 굴을 즐겨 먹었더니 이렇게 좀 다르구나 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자, 여자, 어른, 아이에게 모두 좋은 음식이면서 남성에게 있어서는 특히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굴입니다. 다만 굴은 평하거나 또 서늘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속이 냉하거나 사상체질에서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이라면은 굴의 이런 효과들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싱싱한 굴을 먹어도 배탈이 잘 나고 설사하고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생굴은 절대 먹지 말고요. 굴전이나 굴밥, 굴국 등의 어떤 익힌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굴을 드실 때 기운이 따뜻한 생강이나 마늘을 곁들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굴을 섭취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굴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굴의 내장에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어요. 굴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죽기 전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가 있고 영하 한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을 잘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구토, 설사를 하면서 탈수가 진행돼서 한 번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몸이 약한 좀 허약자분, 임산부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은 굴을 드실 때는 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 굴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무조건 가열하시면 돼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85도 이상으로 1분간만 가열을 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철 생굴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굴을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신선한 굴을 고르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이 마트에서 여러분이 봉지굴을 구입할 때 반드시 가열조리용 혹은 익혀 먹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도부터요 굴을 수확하는 그 해역을 조사를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 이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제품에 대해서 가열조리용이라고 표시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지굴을 살 때 가열조리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노로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굴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열 조리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생굴을 드시고 싶다면 잘 씻어서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굴의 불순물을 잘 먼저 제거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쪼꾸미나 낙지 같은 거 씻을 때 밀가루를 이용해서 막 문질러서 씻어내잖아요. 밀가루에는 흡착력이 있어서 불순물 제거를 잘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생굴을 만약에 그렇게 막 빡빡 씻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생굴은 그렇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소금으로 씻는데 소금의 경우에는 그 입자 때문에 또 굴에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바로 문질러서 씻지 말고 물에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로 만든 다음에 씻어주는 게 팁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즙이 있습니다.
물을 갈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을 갈아서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가두면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금세 물이 뿌옇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굴이 상하지 않도록 찬물에 살살살 흔들면서 씻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된 이 우윳빛깔 생굴에 레몬즙 뿌려서 먹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네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굴은 우리나라 굴이 최고이고 1월에 영양성분이 가장 풍부한데 아연, 아르기닌, 글리코겐, 또 타우린이 풍부해서 아이들 성장, 면역력 회복, 정력 증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살결을 희고 곱게 하는 그런 식치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굴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 섭취하려면 생굴보다는 가열해서 먹을 것, 그리고 굴 구입 시 우리가 가열 조리용이라는 그런 표기 유무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제철 음식으로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